약 먹는 시간이 이렇게 중요했다고? 여러분, 잠깐 영상 끄지 마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 듣고 나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약 먹을 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아, 식후 30분에 먹으라고 했는데 지금 1시간 지났네, 그냥 먹어도 되겠지. 아니면 아침에 먹으라던 혈압약 깜빡했네. 저녁에라도 먹자. 이런 생각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최근에 나온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약을 복용하는 자세에 따라서 약효가 나타나는 시간이 최대 83%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83%라는 건 거의 2배 차이라는 얘기잖아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똑같은 약인데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보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있어요. 당뇨약을 10년 넘게 드시는 분인데 항상 이 약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약 먹는 시간만 바꿨더니 혈당 수치가 확 떨어진 거예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마법이에요? 하시더라고요. 마법이 아니에요. 과학이에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약을 잘못 먹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똑같은 약으로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특히 고혈압약, 당뇨약, 소화제처럼 매일 드시는 분들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핸드폰 진동 끄시고 집중해 주세요. 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알아볼까요? 약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그냥 삼키면 효과가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실제로는 정말 복잡한 과정을 거쳐요. 약이 우리 몸에서 거치는 4단계. 첫 번째, 흡수 단계예요. 약을 삼키면 위장에서 녹아서 혈액으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경구용 약물의 경우 위장에서 약물이 흡수되어 혈류로 들어가는데 보통 30분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위장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이 시간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볼게요. 공복일 때와 배부를 때 어느 쪽이 약이 더 빨리 흡수될까요? 정답은 공복일 때예요. 실제 대부분의 약들은 공복일 때에 흡수가 잘 되고 효과가 빠르게 나타난다고 해요. 그럼 왜 식후 30분에 드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이건 약 때문에 속이 쓰리거나 아플 수 있어서 음식으로 위를 보호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분포 단계예요. 혈액에 들어간 약이 우리 몸 전체로 퍼지는 단계죠. 이때 약이 정말 필요한 곳까지 가야 하는데 여기서도 시간이 걸려요. 세 번째, 대사 단계. 주로 간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간이 약을 우리 몸이 사용할 수 있게 변화시키는 거죠. 네 번째, 배설 단계. 약의 역할이 끝나면 콩팥을 통해서 소변으로 나가게 돼요. 왜 이걸 알아야 할까요? 이 4단계가 얼마나 걸리냐에 따라서 약효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두통약 같은 경우에는 15분에서 30분 내에 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1시간에서 2시간의 최고조에 달하며 3시간에서 6시간 작용이 지속된다고 해요. 그런데 변비약은 어떨까요? 7시간 정도 후 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어요. 7시간이에요. 이런 차이를 모르고 약이 효과가 없네 하면서 더 먹거나 다른 약을 또 먹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실제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할머니가 계세요. 무릎이 아프셔서 진통제를 드시는데 먹고 30분 지나도 안 나아서 한 알 더 드셨대요. 그런데 1시간 후에 갑자기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약이 늦게 흡수되는 사이에 두 번째 약까지 드셔서 과용량이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정말 많아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한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약봉지에 적혀있는 식후 30분, 식전 30분, 취침 전 이런 표시들 그냥 대충 정한 거 아니에요.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식후 30분에 먹는 약들, 가장 많은 약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왜 식후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위보호예요. 음식이 있으면 약이 직접 위벽을 자극하지 않아서 속 쓰림을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규칙성이에요. 사람은 보통 하루 3번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약 먹는 것도 까먹지 않고
규칙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식후 30분이라고 해서 정확히 30분을 지킬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흡수가 조금 늦어져도 약효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다만 식사 후 2시간에서 3시간 후에 먹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식전 30분에 먹는 약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식전에 먹는 약들은 음식과 만나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약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골다공증 치료제예요. 이 약은 우유나 칼슘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확 떨어져요. 또 당뇨약 중에서도 식전에 먹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식사 때 올라가는 혈당을 미리 준비해서 잡겠다는 거예요. 취침 전에 먹는 약들. 이거 정말 신기해요. 왜 하필 자기 전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 약 같은 경우 우리 몸이 밤에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먹으면 더 효과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부작용 때문이에요. 혈압약 중에 일부는 먹으면 어지럽거나 졸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낮에 먹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니까 자기 전에 먹는 거죠. 실제 연구 결과 하나 보여드릴게요. 고혈압약에 대한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요. 혈압약을 아침에 먹든 저녁에 먹든 효과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저녁에 먹는 게 더 좋다는 연구도 있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개인차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침에 먹는 게 좋고 어떤 분은 저녁에 먹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자신에게 맞는 시간을 찾는 거예요.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식전이라고 하는데 나는 속이 쓰려서 우유 한 잔 마시고 먹어야겠어. 이거 정말 위험해요. 우유 속의 칼슘이 약과 결합해서 효과를 완전히 없앨 수도 있어요. 또 취침 전이라고 하는데 6시에 저녁 먹고 8시에 잠들 때 먹으면 되겠지. 이것도 틀렸어요. 취침 전이라는 건 실제로 잠자리에 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실생활에서 많이 하는 실수들을 알아볼게요. 하루 3번의 진실. 하루 3번 드세요 하면 보통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 먹는다고 생각하시죠? 틀렸어요. 하루 3번이라는 건 24시간을 3등분해서 8시간 간격으로 먹으라는 뜻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약이 우리 몸에 머무르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항생제는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지나면 효과가 없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6시에 먹으면 어떨까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는 14시간이에요. 이러면 밤새 약효가 없는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은 아침 8시, 오후 4시, 밤 12시 이런 식으로 8시간씩 간격을 두는 거예요. 깜빡했을 때의 대처법. 아침약 먹는 거 깜빡했네.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점심때 2알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 정말 위험해요. 올바른 방법은 이거예요. 생각난 즉시 먹되 다음 복용 시간이 너무 가깝다면 생략하세요. 절대로 2번 분량을 한 번에 먹지 마세요. 예를 들어 아침 8시에 먹을 약을 오후 2시에 생각났어요. 다음 복용 시간이 오후 4시라면 그냥 생략하고 오후 4시에 정상적으로 드시면 돼요. 여러 약을 함께 먹을 때 고혈압약, 당뇨약, 소화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때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어떤 약들은 함께 먹으면 서로 효과를 방해해요. 예를 들어 철분제와 칼슘제를 함께 먹으면 흡수가 떨어져요. 최소 2시간은 간격을 둬야 해요. 또 혈압약과 일부 감기약을 함께 먹으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서 위험해요. 나이에 따른 차이. 이거 정말 중요한데 많이 모르세요. 젊은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백질이 부족한 어르신들은 같은 약물을 복용해도 효과와 부작용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 간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면 약이 몸에서 나가는 속도도 늦어지죠. 그래서 같은 약을 먹어도 젊은 사람보다 더 오래,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특히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같은 경우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70대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을 드시는데
매번 아침에 한꺼번에 다 드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오전 중에 자꾸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관절염약 때문에 혈압이 더 떨어진 거였어요. 관절염약을 점심으로 바꾸니까 증상이 사라졌어요. 이처럼 약 먹는 시간과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약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고혈압약, 타이밍이 생명이에요.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언제 드시나요? 아침, 저녁. 최근 연구를 보면 고혈압약을 밤에 복용한 그룹과 아침에 복용한 그룹 사이에 심뇌혈관 질환 발생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럼 언제 먹어도 상관없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개인차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밤에 혈압이 더 높다면 저녁에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혈압이 높다면 아침에 드시고요. 중요한 건 하나 더 있어요. 이뇨제 성분의 고혈압약은 저녁에 복용하면 이뇨 작용으로 수면을 방해하므로 아침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밤에 소변이 자꾸 마려우면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까요? 당뇨약, 혈당 패턴을 고려하세요. 당뇨약은 정말 복잡해요. 종류가 워낙 많거든요. 식전에 먹는 당뇨약, 혈당이 올라가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약이에요. 보통 식사 30분 전에 드세요. 식후에 먹는 당뇨약, 이미 올라간 혈당을 잡는 약이에요. 식후 30분 이내에 드세요. 하루 한 번 먹는 당뇨약, 보통 아침에 드시는데 이건 하루 종일 혈당을 관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당뇨약을 먹고 식사를 못했다면 절대 그냥 두지 마세요.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서 위험할 수 있어요. 우유나 주스라도 마시세요. 소화제, 언제가 가장 효과적일까요? 속쓰림약, 소화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제산제는 보통 2~3시간에 혈중 최고농도에 달한다고 해요. 그런데 속이 쓰릴 때는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들은 씹어서 드시거나 물에 녹여서 드시면 더 빨라요. 또 하나 위산을 줄이는 약은 식전에, 소화를 돕는 약은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골다공증약, 까다로운 약의 대표라고 할 정도로 골다공증약은 정말 까다로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물 한 컵과 함께 드시고 30분 동안은 눕지도 말고 다른 건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이 약은 흡수가 정말 잘 안 되거든요. 음식이나 다른 약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더욱 떨어져요. 그리고 눕게 되면 약이 식도에 머물러서 식도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수면제,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수면제는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드세요. 너무 일찍 먹으면 약효가 떨어질 때 잠들게 되고 너무 늦게 먹으면 다음날 아침에도 졸려요. 특히 어르신들은 수면제 효과가 오래 갈 수 있어서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진통제 참지 마세요. 아프면 참는 게 미덕이더라. 이런 생각 버리세요. 진통제는 아프기 시작할 때 바로 드시는 게 좋아요. 통증이 심해진 다음에 먹으면 효과가 떨어져요. 하지만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특히 한 달에 15일 이상 드시면 오히려 머리가 더 아플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당뇨 환자분이 계세요. 혈당 조절이 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약 복용 패턴을 자세히 물어봤더니 아침에 모든 약을 한꺼번에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당뇨약을 식사 시간에 맞춰서 나누어 드시게 했더니 혈당 수치가 훨씬 안정됐어요. 이처럼 약 먹는 시간과 방법만 바꿔도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면 약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약 복용 스케줄 짜는 법. 첫 번째, 약 리스트를 만드세요. 약 이름, 복용 시간, 복용량, 주의사항. 이걸 표로 만들어서 냉장고나 화장실 거울에 붙여놓으세요. 두 번째, 알람을 활용하세요. 스마트폰 알람으로 약 먹는 시간을 설정해 놓으세요. 약 이름도 함께 적어 놓으면 더 좋아요. 세 번째, 약통을 활용하세요. 일주일치 약을 미리 나누어 담아 놓으면 깜빡하는 일이 줄어들어요. 약은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드세요. 최소 200ml, 종이컵 1컵 정도는 되어야 해요. 왜 이렇게 많이 마셔야 할까요? 첫 번째, 약이 식도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요. 두 번째, 약이 잘 녹도록 하려고요. 세 번째, 약이 위장에서 잘 흡수되도록 하려고요. 커피나 우유, 주스로 드시면 안 돼요. 약과 반응해서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약 보관법도 중요해요. 습기가 많은 곳,
온도가 높은 곳은 피하세요. 특히 화장실이나 부엌은 좋지 않아요. 습기 때문에 약이 변질될 수 있거든요.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는 약이 아니라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갑자기 얼굴이 붓거나 숨쉬기 힘든 경우, 심한 구토나 설사가 계속될 때, 피부에 발진이 생기거나 가려운 경우, 평소와 다른 심한 어지러움이나 졸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특히 중요해요. 가족들에게 어떤 약을 언제 먹는지 알려주세요. 응급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면 기존 약과 함께 먹어도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동네 약국 약사 선생님과 친해지세요. 약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언제든 물어볼 수 있고, 새로운 약을 받을 때도 기존 약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해 주실 거예요. 규칙적인 생활이 약 효과를 높여요.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약을 드시는 거예요. 우리 몸이 리듬을 만들면 약물 흡수도 더 일정해져요. 또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해요. 하루에 물 8잔은 마시세요. 약물이 잘 녹고 잘 흡수되려면 수분이 필요해요. 약 복용 일지 쓰기. 이거 정말 추천해요. 언제 약을 먹었는지, 그날 컨디션은 어땠는지, 부작용은 없었는지 간단하게 메모해 보세요. 병원 갈 때 이 일지를 가져가시면 의사 선생님이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데 많이 놓치는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드실 때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혈액을 묽게 하는 약 와파린과 아스피린을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이 크게 높아져요. 또 어떤 항생제는 피임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이런 걸 약물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음식도 약 효과에 큰 영향을 줘요. 자몽 주스는 많은 약물의 효과를 강하게 만들어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자몽 주스를 마시면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어요. 녹색 채소, 시금치, 케일 등은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의 효과를 떨어뜨려요. 우유는 철분제, 항생제의 흡수를 방해해요. 알코올은 거의 모든 약과 좋지 않아요. 특히 수면제, 진통제와 함께 마시면 정말 위험해요. 건강보조식품도 조심하세요. 천연 성분이니까 안전하겠지, 이런 생각 위험해요. 은행잎 추출물은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의 효과를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세인트 존스 워트는 많은 약물의 효과를 떨어뜨려요. 건강보조식품도 약이라고 생각하시고 복용 전에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임신부, 수유부는 특히 조심하세요. 태아나 아기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간질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약물 대사가 다를 수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약을 잘못 먹었거나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로 가세요. 먹은 약의 이름, 양, 시간을 정확히 기억해 두세요. 억지로 토하게 하지 마세요.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처음 먹는 약이라면 알레르기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발진, 가려움, 붓기,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병원에 가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제 약 복용의 달인이 되셨어요. 오늘 배운 핵심 내용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약 먹는 시간은 과학이에요. 대충 먹으면 안 돼요. 두 번째, 같은 약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세 번째, 약과 음식의 상호작용을 반드시 고려하세요. 네 번째, 규칙적인 복용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부터 집에 있는 약들을 한번 정리해보세요. 언제 먹어야 하는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약 복용 알람을 설정해보세요. 약 복용 일지를 시작해보세요. 동네 약국 약사 선생님께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약은 올바르게 먹을 때 우리 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예요. 하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귀찮아서, 까먹어서 대충 먹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더욱더 신경 쓰셔야 해요. 건강한 100세를 위해서 약은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도구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평소의 건강한 생활 습관이에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 약도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오늘 배운 내용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가족,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특히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부모님께는
꼭 알려드리세요. 작은 관심과 실천이 큰 건강을 만들어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위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